이렇게 단계별로 좀 진행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국어강사 박민석입니다. 여러분 2월이에요. 그전부터 준비했으면 조금 더 좋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시기에 딱 수능 준비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다른 과목은 제가 잘 몰라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국어는 알려드릴 수 있는 게 많으니까 수능 국어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준비하면 좋다 하는 내용 준비해서 돌아왔습니다. 작년에도 비슷한 내용 올린 적이 있었는데 많이들 봐주셨고, 근데 조금 더 자세하게, 조금 더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알려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내용 구성해서 와봤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구독, 좋아요. 1단계 자격 갖추기. 그냥 무작정 남들이 이렇게 한다던데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싶은 공부로 무작정 시작하지 마시고요. 1단계의 그 자격이 갖추어져 있는지를 점검하세요. 국어는요, 다른 과목과 달리 지식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태도의 과목이다. 습관의 과목이다. 행동의 과목이다. 이렇게. 근데 기본적인 지식으로 갖춰야 되는 거 분명히 있어서 그것 좀 안내해 드리면 얘랑 얘죠. 다들 알걸요? 문학 개념 공부를 먼저 끝내지 않으면 되게 좀 공부가 웃겨져요. 문학의 본질이 마치 표현상의 특징 혹은 서술상의 특징인 것처럼 그냥 굳어지게 되고 되게 이게 어려운 내용처럼 계속 숙제로 남기 쉽거든요. 얘부터 끝내세요. 그러면 각 문학 세트의 첫 번째 문제를 분명히 풀 수 있게 될 거고요. 그리고 문학을 바라보는 눈이 조금 더 키워져서 아마 문제풀이가 되게 수월해질 겁니다. 결과적으로 내용에 대한 걸 읽고 문제풀이를 잘하면 끝나는 게 문학이긴 한데 그 문제풀이의 첫 관문을 일단 끝내버리고 내용 파악을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눈을 기르는 그런 공부를 문학 개념 공부로 끝내주시면 된다. 요거죠. 추천할 수 있는 게 많이는 없어요. 일단 책으로 많이 추천드리고 있는데 요거. 다른 좋은 책도 많고요. 문학 개념어와 논리적 해석이라는 책이 더 내용도 깊고 좋은 거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추천을 드리냐면 그냥 읽고 관련된 문제를 짜라락 풀어서 나도 모르게 정리되는 이런 구성은 이 책이 요즘은 제일 좋은 것 같아서 요 책으로 추천드리고 있고요. 혹은 뭐 제 유튜브에 문학 개념어 끝내기인가? 재생 목록이 있거든요. 그 재생 목록 해당하는 내용들 쭉 같이 공부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렇게 끝내는 것도 방법이겠죠. 일단 한 바퀴를 돌려서 끝내는 느낌으로 해주시고 자격 갖췄다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 밑에 언어와 매체 선택자만 해당하는 내용이겠죠. 화작은 자격 갖추기 위해서 더 할 건 없습니다. 근데 엄매 선택자인데 엄매 개념 공부를 쭉 한 바퀴를 안 한 채로 그냥 기출 풀겠다. 되게 이상한 일이 되겠죠. 인강으로 하셔도 되겠고 아니면 책으로 독학해도 되는데 이 책은 제가 많이 추천드리는 건 개념 있는 국어 문법, 여기에다가 문제로 국어 문법, 이 세트 구성을 많이 추천드리고 있는데 많이 항의하시는 댓글이 많아요. 뭐 때문에 항의가 많이 들어오냐면 요거. 개념 있는 국어 문법이 너무 어렵다. 이렇게까지 볼 필요 없다고 했다. 글쎄요. 그냥 읽었을 때 쉽게 내용이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내용이 빠짐없이 다 있는 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눈앞에 있는 게 나에게 많은 걸 그냥 친절하게 알려줄 수도 있지만 눈앞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든 공부해서 끝내면서 한 단어씩 쭉 나아가는 게 조금 더 올바르게 개념을 끝내는 공부라고 생각해서 이 책을 추천드렸고요. 그게 아니면 뭐 떠먹는 국어 문법도 있겠죠. 이게 좀 더 쉽다고들 하던데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조금 더 좋은데 얘로 하셔도 뭐 무방하다 하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책으로 독학하셔도 되고 제 유튜브에도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 강의들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가지고 조금 더 감 잡는 공부는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강은 제가 문법 공부하는 인강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유명한 분들은 보통 이런 분들의 이름이 나오게 되겠죠. 전영태 선생님, 유대종 선생님의 성함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유명하신 분들이니까 이런 거 가지고 끝내셔도 되겠죠. 저는 안 들어봐서 추천을 못 드리지만 당연히 굉장히 잘 수업해 주실 거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하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고요. 먼저 1번과 2번을 끝내세요. 그런 다음에 난 이제 수능 국어 공부할 수 있는 기본 자격을 갖췄어 라고 말씀하신 후에 넘어가는 거죠. 바로 그냥 2단계를 해도 됩니다. 어떤 사람은. 미리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그냥 해도 되겠죠. 기본 공부입니다. 3개년 기출문제 보통 몇 개년을 풀어야 되나요? 해서 많이들 말씀하시는 게 뭐 5개년, 7개년, 10개년 강사별로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전 언제나 말씀드리죠. 3년치부터 풀고 얘기해라. 몇 개년을 풀어야 되나요? 굉장히 좀 공허한 계획이죠. 3개년을 먼저 끝내고 그 다음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될 겁니다. 저는 최근 거부터 푸는 걸 보통 추천드리고요. 그 이후에 한 개년씩 거슬러 올라가면서 양을 채우는 거예요. 얘를 일단 푸세요. 분석해야 된다던데 일단 푸세요. 푸는 게 먼저죠. 일반적인 학생들은
풀고 나서 분석을 잘 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일단 푸시고요. 일단 풀고 끝내면 이상해지니까 얘까지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건 방법을 몰라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오답노트는 어떻게 해라 라는 것도 다른 영상에서 많이 추천드린 적이 있었는데 보통 3가지. 틀린 이유를 쓰고요. 잘못된 선택지를 끈질기게 다 고쳐 놓으시고요. 이 문제의 답이 왜 이게 될 수밖에 없는지 마지막까지 추적해 놓으셔서 1, 2, 3을 완성하는 겁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뭔가 1번이긴 하죠. 근데 1번에서 절대 이런 형식으로 쓰지 마세요. 뭐뭐 부족. 이건 수학에서는 많이 이런 식으로 오답노트를 쓰던데 내가 틀린 이유는 잘못된 답을 왜 답이라고 생각했는지. 형식은 이거면 좋죠. 뭐뭐 때문에 답이라고 생각함. 국어는 지식의 과목이 아니라 태도의 과목이다, 습관의 과목이다, 행동의 과목이다. 많이 말씀드립니다. 그 행동을 잡아낼 거예요. 이 틀린 이유를 쭉 쓴 다음에 3개년 쭉 풀면 회차별로 쭉 넘어갈 거잖아요. 하나의 회차를 다 푼 다음에 그 오답노트에서 무조건 1번을 읽으세요. 다음 거 풀기 전에. 그래서 목표 설정하는 거죠. 틀린 이유를 절대 반복하지 않겠다. 그럼 이것만으로도 많이 늘어요. 기본 공부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냥 풀고 끝내버리면 안 되는데 오답노트까지 했다면 충분하고요. 넘어가서 다음 단계로 이제 분석을 하시면 되겠죠. 푼 3개년 기출문제 분석해라. 풀었던 건데 어떻게 분석을 하라는 거지? 푸는 것과는 좀 차원이 다른 문제가 되겠죠. 보통 이 분석의 방법을 잘 몰라서 많이들 헤매죠. 분석을 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수업이 있을 거고요. 혹은 현장 강의가 아니더라도 인강을 듣고 분석을 함께하는 그런 방법도 있겠죠. 혹은 독학. 독학에서는 이제 책과 함께 독학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스스로 그냥 만들어보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업을 통해 분석을 끝내주는 경우가 있죠. 좋겠죠. 제 수업이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 일요일 저녁 6시 30분부터 9시 30분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4회차로 먼저 서로 맞는지 약간 찍먹해본 후에 그 이후에 계속반을 함께하기 위해 이렇게 수업 개설해 놨고요. 요걸로 함께 하셔도 되겠고 혹은 다른 훌륭한 강사분들의 수업을 함께 하셔도 좋겠죠. 인강 기출 분석해주는 인강은 많습니다. 다들 기출 분석을 주 컨텐츠로 하게 되니까요. 근데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인강을 통한 기출 분석은 제가 생각할 땐 배우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3등급 아래인 친구들, 이하인 친구들은 아마 배우는 건 많다고 느끼는데 아마 실질적인 성적 향상으로 이어지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1, 2등급 친구들은 인강으로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사고, 조금 더 짜임새 있는 사고들을 배워가는 건 분명히 도움이 되겠죠. 독학도 계속 이루어져야 됩니다. 인강을 들으면서도 독학은 계속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는 유튜브에 이렇게 올려놨죠. 유튜브에 검색하세요. 비문학 독학 공부법. 그러면 놀랍게도 제 영상이 나옵니다. 썸네일에 비문학 독학 공부법이라고 써있는 그 영상 참고해서 공부를 쭉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 책으로는 많이들 추천하는 게 저는 진지하게 오랫동안 본 적은 없지만 마다리나 아니면 피렘 혹은 만점의 생각 이런 요 3가지 책이 있죠. 여기에는 사고 과정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그런 어떤 해설이 제공이 되는데 그런 거 가지고 같이 하셔도 되겠고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저는 1, 2등급 친구들에게 조금 더 추천을 드리는 편이고요. 3등급 아래인 친구들이 자기 생각을 먼저 형성하지 않은 채로 이렇게 다른 사람의 굉장히 많은 생각의 나열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무언가를 배워가기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배우긴 배우겠으나 아마 배우는 느낌만 나고 실질적인 성적 향상은 조금 더디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좋은 책이지만 성적대에 따라 조금 다르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라는 것 정도가 제 의견인 거죠. 어쨌든 그랬고요. 분석을 하세요. 분석하는 법에 대해서는 여기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어렵겠고 이런 방법들로 하시는 게 좋겠다. 라는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안 푼 기출문제 1년씩 거슬러 올라가면서 풀고요. 오답노트 하세요. 얘네도 분석해야 되나요? 시간이 된다면. 근데 요 녀석을 분석하는 게 먼저겠죠. 그 다음 초등특강 문학작품 공부 필요할까요? 네, 무조건 필요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상관이 없어요. 어떤 큰 모의고사를 앞두고 좀 요약식으로 하는 공부도 괜찮을 거고요. 그리고 그냥 EBS 강의 보면서 쭉 진도 나가는 것도 너무 괜찮을 거고 혹은 일반적인 국어학원에서 보통 수특 문학작품 가지고 진도를 나가기 때문에 그런 데서 배우는 것도 너무 괜찮습니다. 효율성이 얼마나 있는가에 따라서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그냥 무조건 좋다. 문학 어차피 작품 공부해야 되는데 수특에 수록된 작품을 공부한다면 조금 더 오히려 효과적인 공부가 당연히 진행될 수 있겠죠. 너무 좋은데 일반적으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EBS 강의를 기본으로 하시고요. 좀 뭔가 근데 좀 텐션이 안 맞을 수 있거든요. 너무 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너무 좀 느긋한 느낌일 수 있어서 EBS 강의는 일부 작품 해설이 너무 이해가 안 될 때 보는 걸 추천드리고, 보통은 수능특강 평가 문제집 이런 양식으로 이제 곧 교재들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회사별로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 작품 가지고 좀 OX 문제나 변형 문제 같은 걸 많이 만들어서 문제집을 구성해 놓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이거 가지고 작품 공부를 오히려 하시는 게 조금 더 효율성 측면에선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 이후에 연계 모의고사. 문제를 풀면서 계속 작품 공부가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이기 때문에 연계 모의고사를 통해 좀 너무 어려운 작품들만 조금 선별해서 공부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은 드릴 수 있겠네요. 물론 저도 주요 어떤 모의고사 전에 좀 요약식으로 작품들을 분석해드리는 영상을 올려드리는 그런 식으로는 함께 하겠습니다. 그 다음 5번 화작 선택자의 경우엔 화법과 작문을 매일 한 세트씩 무조건 풀어라. 매일 한 세트가 어떻게 되나요? 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평가원 기출이겠죠? 그 다음엔 교육청 기출이 남습니다. 교육청 기출도 계속 같이 풀어줘야 될 거고, 플러스 그 이후에는 이제 사설을 풀 수밖에 없겠네요. 물론 사설 문제가 얼마나 공급이 되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최대한 푸는 게 좋다. 매일 한 세트씩 풀려고 노력하는 게 좋다. 그냥 일단 푸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일단 풀어라. 풀고 근데 오답 노트를 좀 철저히 해주시는 게 좋겠죠. 이미 그동안 나왔던 유형에 대한 어떤 풀이법, 최적화된 풀이법은 제가 또 재생 목록으로 올려놓은 바가 있으니까 그걸로 한번 참고하셔서 약간 화법과 작문 공부에 기틀을 잡으시는 것도 분명히 좋겠고요. 3단계가 계속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러다가 난 양 채우기에서 조금 시간이 남는 것 같은데, 그럼 무조건 여기에 수특 독서가 들어가는 거예요. 수특 독서가 의외로 문제까지도 좋아요. 지문도 좋고 문제도 좋아요. 의외로 꽤나 퀄리티가 높기 때문에 읽고 풀고 오답하고 하는 작업을 수특 독서까지 확대해서 해주시는 건 굉장히 추천드릴 만합니다. 그리고 수특 독서를 한 후에 요즘 많이들 이슈가 되는 게 배경 지식이잖아요. 그 배경 지식이 결과적으로 수특에 다 있는 내용들 가지고 얘기되는 거기 때문에 수특 독서 공부한 후에 좀 비용이 들긴 해. 수특 독서 사용 설명서라는 책이 이미 서점에 있습니다. 풀고 오답한 다음에 사용 설명서에 있는 지식 한번 쭉 읽어보기. 사용 설명서만 보면 바보가 돼요. 이 정도는 분명히 추천드릴 만한 내용이라서 요거까지 하는 게 양 채우기에 뭐 하나 더 할 수 있다면 요 내용이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실전 연습하기인데요. 사설 모의고사 뭘 추천하나요? 저는 이감을 가장 추천합니다. 결과적으로. 근데 상상도 있겠고요. 한수도 있겠고 바탕도 있겠죠. 다 추천할 만하죠. 제가 감히 이건 좀 구려요 라고 말할 수 있는 퀄리티의 모의고사는 요즘은 없습니다. 옛날엔 조금 있다고 볼 수 있었는데, 초창기에는. 근데 이제는 데이터가 쌓일 대로 쌓여버려가지고 노하우도 쌓일 대로 쌓였어요. 그냥 너무 좋아요, 퀄리티가. 뭐에서 조금 오바다라는 걸 발견할 수 있긴 하냐면 문학에서는 아직 조금 퀄리티에서 아쉬운 부분들이 나름 생기곤 하는데 독서에서는 거의 발견할 수가 없는 수준 정도거든요. 그래서 사설 모의고사를 풀어라. 그리고 여기에 아까 말씀드려야 되는데 빼먹은 게 있는데요. 요거 있잖아요. 3개년 기출문제 풀기. 여기선 시간 무제한으로 푸세요. 물론 우리가 바쁘다 현대사회이기 때문에 시간 무제한이 아니긴 하겠죠. 근데 시간에 쫓겨서 그냥 괜히 시간 없으니까 이렇게 찍는다, 실전 연습을 미리 하지 마시고요. 그냥 시간 무제한이라고 생각하고 100점을 맞겠다라는 마인드로 풀어주시는 게 무조건 좋고요. 오답노트는 그렇게 했는데도 틀렸네? 하는 것들에 대한 점검이에요. 요거 정도 말씀드리고요. 그럼 요거. 시간을 재고 풀 수 있는 사람은 시간 재고 푸세요. 약간 나는 실력이 좀 올라왔는데 실전 연습을 해야겠어. 그런 친구들은 시간 재고 풀고요. 그 다음 요거. 떠밀려서 시간 재지 마세요. 실력이 없어. 근데 1, 2, 3단계를 다 하긴 했어. 근데 실력이 도무지 안 올라와. 근데 시간은 재야 되잖아. 시간에 떠밀리지 마세요. 필수적으로 시간을 재고 연습해야 된다라는 건 보통 9월 모의고사 이후. 이땐 100% 필수예요. 이땐 떠밀려야지 어떻게 해요. 이때까지 준비가 안 됐는데. 근데 수능은 또 시간 재고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연습을 하는 건데 그 전에는 시간을 재고 푸는 것들이 결코 실력 향상에 굉장한 도움을 주지 않는다. 심지어 시간 단축에도 별로 영향을 안 줘요. 요걸 생각해야 됩니다. 시간 단축은요, 방법 자체를 그렇게 설정하는 게 아니고요. 연습으로 시간 단축을 하는 거예요. 즉 방법을 정할 때, 문제 푸는 방법을 정할 땐 시간이 무제한인 것처럼 방법을 올바른 방법으로 정해놓고 걔를 연습을 통해 줄이는 거죠. 방법으로 줄이면 굉장히 웃겨지고요. 점수가 안 오릅니다. 요건 뭐 나중에 잔소리로 따로 영상을 만들기로 하고요. 그 밑에 오답노트 하셔야죠. 앞에 말씀드렸던 양식대로 오답노트를 진행해 주시면 좋고요. 요거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릴 수 있죠.
지문까지 분석해야 되는가? 평가원 지문만 분석하는 게 좋다던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지문 분석은 모든 지문에 하면 좋아요.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나름의 우선순위를 정해놓을 뿐이지. 근데 평가원 기출 지문만 분석을 한다라는 거에는 어떤 생각이 깔려있냐면 평가원의 글쓰기 방식이 정해져 있을 거야. 그러니까 앞에 이게 나오면 이전 지문처럼 뒤엔 이런 게 나오겠지. 과도한 평가원에 대한 신격화는요, 무분별한 예측을 낳습니다. 그 예측은 시험장에서 지켜지지 않을 확률이 높고요. 그럼 우리에겐 당황이라는 결과가 찾아오게 되죠. 당황하면 어떻게 푸는지 아세요? 준비되지 않은 방법으로 막 풉니다. 막 풀면 성적도 막 나오겠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 오히려 전 평가원 신격화는 좀 반대고요. 지문 분석은 당연히 하는 게 좋죠. 어떤 지문이든.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못했던 거라면 앞에 단계들을 다 해서 양을 다 채웠고 이제 실전 연습하기 위해서 기출은 다 소비한 그런 상태라면 이것까지 하세요. 평가원이 아니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좀 도피, 변명에 가까운 생각일 수 있어서 별로 좋지 않고요. 이미 다 기출 분석은 끝난 상태니까 얘까지 분석해서 같이 진행해 주시는 게 좋다. 분석 방법은 앞에 말씀드렸던 그 영상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뒤에는 잔소리예요. 이렇게 단계별로 1, 2, 3, 4 하면 수능 보러 가시면 돼요. 근데 이 과정에서 조금 디테일을 챙겨간다면 이런 잔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정도죠. 1번, 모르는 것에 좀 더 민감한 모습을 보이자. 그냥 눈앞에 모르는 것들이 있는데 그냥 모르나 보다 이래요. 나는 잘 못하니까. 어떤 상황에도 눈앞에 있는 모르는 게 그럴 수 있어 라는 상황은 별로 없습니다. 눈앞에 있는 모르는 걸 무조건 없애려고 노력한다. 이게 기본적인 어떤 국어 공부를 떠나서 기본적인 공부죠. 이건 뭐 기본 잔소리고요. 그 다음 2번은 진짜로 제가 맨날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이게 직업적으로 이게 말씀드리기가 되게 애매해요. 학생이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전 답변을 해줄 수밖에 없죠. 근데 속으로 생각해요. 이걸 왜 굳이 나한테 질문함? 질문은요. 어떤 강사한테 질문했을 때 제일 효과가 좋은 건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했는데 제 생각에 좀 문제가 있나요? 조금 더 효과적인 전략적인 생각은 뭐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은 너무 좋죠. 근데 엄청나게 기본적인 내용적인 거, 지식적인 거 갑자기 질문을 합니다. 현학적이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설명해주죠. 직업이 이거니까. 근데 속으로 생각한다니까요. 네이버 검색해보지. 네이버 검색에 거의 지식으로 필요한 건 다 있습니다. 옛날 그 블로그가 유행하던 시절에 그런 지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찾아보시면 다 있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모르면 무조건 네이버 검색부터. 네이버 검색을 하면 기본적으로 사전도 있고 블로그도 있고 막 다 있잖아요. 거기에 꽤나 많은 내용들이 나올 거라서 모르는 게 생겼을 때 질문해야지 라고 쌓아놓지 말고 바로 네이버 검색을 통해 질문량을 좀 줄이세요. 그리고 줄어든 질문의 그 부분은 생각, 전략, 공부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의 양으로 바꿔서 채우시는 게 조금 더 여러분의 공부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한번 이거의 반대는 뭔지 알아요? 아니, 문제 푼 거 보면 되게 좀 안타까울 때가 많죠. 이거 왜 골랐어? 답일 것 같아서요. 사실 이거 아닌데 그렇구나. 남일처럼 틀려도 되는 사람처럼 문제를 풀면요. 제 입장에서 알려줄 게 없습니다. 틀리면 큰일 나는 사람처럼 과몰입이 필요해요. 무조건 목에 칼이 들어도 이게 답이야. 그런 걸 고르세요. 그래야 오답노트가 됩니다. 오답노트가 그냥 틀렸네 또 틀렸네 이렇게 점검해보고 다음엔 이렇게 풀어야지. 오답노트가 효과가 없어요. 되게 간절한 사람처럼 그 순간 난 모르는 게 많으니까 모르는 게 당연하지. 이게 아니에요. 모르는 게 많아도 그 앞에 있는 시험지에 있는 정보들을 조합해서 최선의 결론을 내세요. 그런 다음에 오답으로 점검하세요. 그럼 갈고 닦기가 됩니다. 문제풀이에서 갈고 닦기라는 건 이렇게 진행이 돼야 하는 거죠. 4번, 문학은 경험빨이다. 문학은 결국 작품이 아니라 문제풀이 위주로 이야기가 되긴 해야 되거든요. 근데도 문학은 어떤 형식으로도 많이 보고 많이 풀어본 애가 이겨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학원에서 어떤 수업을 하든 EBS 강의를 듣든 그냥 수특을 무지성으로 풀든 다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문학에서의 어떤 효율성을 너무 생각하진 마시고요. 일단 많은 경험을 위해 많은 작품 공부를 해서 양을 쌓는 거. 무조건 도움이 되니까 그대로 해라. 물론 본질은 문제풀이에 있긴 하겠지만 4번을 위해 문학사 공부를 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보단 좋다. 문학사 공부를 어떻게 하는데 청소년을 위한 한국 고전 문학사라는 책이 있고요. 그냥 슬슬 읽어보는 것도 생각보단 나쁘지 않아요. 엄청 효율적이진 않지만. 그리고 이 고전 문학사보다 조금 더 원래는 도움이 되는 게 청소년을 위한 한국 현대 문학사도 있어요. 참고로 저는 다 읽었어요. 책 읽기 싫어하는데 이거 2권을 다 읽었습니다. 읽는 거 도움이 되긴 하죠. 문학 하는 사람들은 보통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하는 것들이 이 문학사 안에 다 녹아져 있기 때문에 문학사 공부가 요즘의 트렌드는 아니지만 생각보단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6번. 비문학 지문이 담고 있는 내용, 개념, 지식 이런 것들은 몰라도 돼. 어차피 수능은 지식을 묻지 않으니까. 수능은 지식을 굉장히 묻지는 않죠. 근데 몰라도 되는 것이 아니고요. 알면 엄청 좋은 거예요. 알면 조금 도움이 돼 이게 아니라 알면 엄청 좋죠.
배경 지식이 많으면 지문 읽기가 당연히 빨라지고 정확해지는 건 당연한 거니까. 배경 지식을 그래도 모르면 안 되잖아. 그건 되게 이상한 생각일 수 있고요. 알면 엄청 좋은 거예요. 물론 몰라도 풀 수 있는 방법들은 지문 안에 있을 거예요. 근데 알면 엄청 도움되는 건 팩트죠. 오답노트는요. 형식을 통일하세요. 그리고 자료를 생성하는 일입니다. 이건. 스스로 공부한 자료를 생성해서 데이터화시키는 일이고요. 스스로의 어떤 공부 상황이나 생각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굉장히 귀중한 자료란 말이죠. 글씨는 잘 쓰는 게 좋아요. 내 글씨가 원래 이런데 뭐 어쩌라고 이런 생각을 하기 쉽지만 다시 보고 싶은 자료가 돼야 되기 때문에 글씨를 잘 쓸수록 사실 좋죠. 수능국어의 본질은요. 비문학이죠. 오직 비문학만 집중할 수 있게끔 다른 공부들을 빨리 끝내는 그런 싸움이거든요. 당연하게. 끝까지 문학이 어려울 거야. 그건 공부가 굉장히 안 된 그런 상황일 확률이 높고 끝까지 다른 것들이 어려운 상황은 조금 1등급이나 100점을 노리기엔 적절하지 않은 상태일 수 있다. 끝끝내 어려운 건 비문학이고요. 진짜 마지막 단계 어려운 건 비문학 보기 문제가 맞죠. 그 상태까지 자신을 준비시키는 일, 그게 수능 국어 공부다. 라는 어떤 순서는 좀 생각하시는 게 좋고요. 9번, 물론 그 상태에 도달했을 때 효과적인 비문학 공부 방법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뭘 한다? 커뮤니티 참고하시면 되는데 비문학 수업 4주짜리 한다. 단계별로 여러분 자신이 어떤 단계에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단계에 해당하는 공부들 목록을 보시면서 그렇게 수행해 보세요. 왜 이 공부를 하는지 납득을 한 다음에 이런 공부를 통해 얻게 되는 건 이거니까 그걸 얻고 나서 다음 얻기 위해선 이런 공부를 해야지. 이렇게 단계별로 좀 진행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안녕.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구독 좀 해주세요. 알림 설정도 좀.